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편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편에는 여기 24세 이정원님이 남자 사주팔자로 태어났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남자 사주팔자로 태어났으면서 이렇게 임자일과 병호시에 태어나서 살을 끼고 태어났다. 양인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자가 칼을 들은 형국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고, 그럼 여자가 칼을 들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 라고 설명을 하면서 여자가 난폭하다, 성질이 더럽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런 사주가 옛날 조선시대 이전에 태어나면은 개고생하거나 이혼당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컸었다, 안 좋았었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괜찮습니다. 요즘 시대는 옛날같이 그렇게 무식하게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남녀 평등 시대고, 남자 여자가 어차피 똑같이 인간성을 존중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자 사주로 태어났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는 인정받고 똑부러지고 야무지고 정확하고 일처리 잘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주팔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만 그래도 여기 양인살이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혼수는 좀 피해가야지 되겠죠.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조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주에 이렇게 이런 살이 들어있는 여자들은 대부분 남자를 만나도 조금은 만족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살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남편을 밖으로 나가게 시킵니다. 전편에서 이야기했지만은 그 물 한 그릇 떠오라고 했을 때에 온순하게 떠다 주기보다는 조금 자기 기분 나쁠 때는 신경질적으로 속사포, 독사 같은 독설을 하기도 하고 말대꾸를 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나 이런 거 그만 좀 시켜.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좀 떠다 쳐먹어라.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뭐 그런 얘기 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기분만 나쁘지. 오죽하면은 마누라한테 물 좀 떠다 달라고 했겠어요. 사랑을 느끼고 싶은 거야, 그 남편은. 바깥에서 일하고 왔으니까 나 물 좀 떠다 줘 하면은 물 한 그릇 떠다 줄 때에 사랑을 느끼는 거죠. 여자한테 느낄 수 있는 정은 남자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물이라도 한 그릇 떠다 주면서 자기야 오늘 돈 버느라고 힘들었지, 내 자기 최고다, 수고했어, 물이라도 한 그릇 참 마셔요. 어차피 똑같은 물이라도 이렇게 떠다 주면은 사랑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짜증내고 신경질 내면서 물을 떠다 주면은 사이만 나빠지죠. 싸우려고 하면 그 물 한 그릇 가지고도 싸움이 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우습게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깨지는 거죠. 파면, 파혼, 이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좀 직성이 강하고 성격이 있는 여성분들은 대부분 이혼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더라. 물론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예외는 한둘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래요. 여자 사주들이 이렇게 양인살이 껴있거나 또 괴강살 껴있거나, 괴강살은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는 어플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플을 넣고 쳐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괴강살 그렇게 또 검색을 하면 괴강살에 대해서는 또 정보가 나옵니다. 이런 괴강살이 들어있는 여성분들, 양인살이 들어있는 이런 살이 들어있는 분들, 저는 살 얘기를 굳이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러나 이러한 살들은 중요한 살이기 때문에 참고는 하는 게 좋습니다. 내 자손이나 내 자식들, 특히 여식, 딸내미한테 이런 살이 들어있다는 거는 결혼을 무조건 늦게 시키고 봐야지 됩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는 궁합은 반드시 맞추어서 결혼을 시켜야지, 그냥 대충 엄마 나 결혼할 거야, 나 좋은 사람 만났어 했는데 대충 결혼시켰다가는 조금 파멸에 이르는 것을, 그런 꼴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딸내미가 낳아놓은 아이까지 키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괴강살이나 이렇게 양인살에 끼어있는 여자들은 집에서만 또 못 있거든요.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집에서 살림만 못합니다. 애를 낳고 이혼을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가서 일을 하려면은 자기 친정엄마한테 애를 맡기는 겁니다. 엄마 내가 돈 줄 테니까 엄마가 애 좀 봐줘 라든지, 능력이 없는 딸은 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줘. 그냥 딸만 되게 자식만 갖다 덥석 맡기는 거야. 그럼 그 딸 자식 키워갖고 시집 보냈더니 이제 시집 보내는 거 조금 쉴만 하니까 손자나 손녀를 덥석 안아갖고 또 키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팔자가 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딸 팔자가 안 좋으면 엄마도 조금 고생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약간은 좀 사회생활을 하는 쪽에서는 아주 인정받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결혼생활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사주다.
라고 이 사주뿐만이 아니라 많은 좀 사주가 남자 사주로 태어난 여성분들, 또 양인살이나 괴강살, 식상과다, 관살 혼자, 뭐 이런 사주들이 좀 대부분 가정을 꾸리고 살지 못하거나 이혼할 가능성이 크죠. 그럼 이런 사주들은 어떻게 이제 살아야지 그 이혼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이혼을 피하려면은 사회생활을 하는 게 좋고요. 각자 부부간에 일하면서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고요. 그러면은 조금 피해서 잘 살 수는 있습니다. 자기 사주를 알면 피해서 잘 살 수가 있거든요. 모르면은 이것이 터집니다. 이런 일들이. 왜? 모르니까. 알고 있으면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논리로 이렇게 피해가는 게 좀 알고서 피해가는 게 좋겠죠. 뜬금없이 점집에 가갖고 이상한 소리 듣고 좀 하는 것보다는 왜 그런 건지 논리적으로 이렇게 알고서 들으면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니까 오히려 사주팔자 운명을 좀 한번 좀 정확하게 알아보시려면 이렇게 사주 분석을 하는 곳으로 가서 한 번쯤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점집에 가서 점을 봐도 재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마디 중에서 6마디, 7마디가 뻥, 가짜점, 불화, 신이 들린 것처럼 그런 점을 많이 치거든요. 무당들이. 신이 안 와도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겠죠. 눈치점으로 때려잡고 그러면 복채만 날아가고 뭐 그렇게 이제 되니까 조금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해서 보는 거는 또 좀 이렇게 안 보고 맞히면은 신빙성 있게 그냥 뿅 가는 맛은 있는데 이렇게 풀어서 보면 에이 뭐 저거 뭐 우습게 알기도 하는데 이것은 우습게 알아야 되는 학문은 아닙니다. 물론 이 신점을 보고 영점을 치고 신점을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주를 보는 사람들은 철학쟁이다, 역술인이다 라고 비하하면서 우습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좀 단순하고 이 사주팔자의 맛을 모르니까 그렇게 비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사주팔자를 공부하고 철학적으로 공부가 되신 학자님들은 무속인들을 사실은 인간 취급도 별로 안 합니다. 무식하고 멍청하고 좀 신도 들린 것도 아니고 안 들린 것도 아니고 정신 나갔고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무당들이 그런 행동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는 무당들은 사주를 보는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태극도령을 디스하는 댓글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태극도령 저 새끼 저거 무속인이냐, 응? 역술인이냐, 철학쟁이다 라고 하면서 제 영상 사진을 갖다가 띄워놓고 가서 대전에 미꾸라지 같은 놈이라고 그렇게 강의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내가 자기한테 잘못도 없는데 내 사진을 갖다 걸어놓고 미꾸라지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강의를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안 놀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남의 사진 갖다 쓰거나 그리고 남이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해서 욕을 하면 안 되죠. 그쵸? 네? 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무속인들 이야기하는 거는 일부 무속인들 이야기입니다. 일부 무속인들. 근데 그 얘기 듣고 기분 나빠갖고 또 태극도령을 깝니다. 디스를 합니다. 철학쟁이다. 뭐 저거 역술입니다. 신도 안 받았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내고 꾸밉니다. 이 사람들은 매우 불량하고 나쁜 사람들입니다. 저는 내린 것도 받았고 기도도 산기도도 충분히 다녔었고 요즘에는 조금 바빠서 좀 덜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는 1년 365일 거의 한 1년에 한 20일 길어봤자 30일 빼고 거의 다 산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기도 다니면서 하다 보니 화답이 내려온 게 공부 좀 조금 더 하거라 라는 하명을 받아서 제가 이 공부도 하게 된 거예요. 기도 다니다 보니까 이거 공부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신명에서 왜 공부하라고 시켰겠습니까? 더 널리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켰던 겁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재미있어요. 이거 공부하기 아주 잘했습니다. 왜냐면 점 볼 때
이거 실점으로 툭툭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 방송 보시는 무당님이 계시면 느낄 겁니다. 10명 오면 10명 점괘 다 나옵니까? 안 나올 때 있죠. 10명이 왔을 때 10명 다 점괘가 나오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1등 영매사 무속인 무당입니다. 그런데 10명 왔을 때 사실 5명 나오면 점괘 5명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온 겁니다. 50% 나오면 많이 나온 겁니다. 50% 확률도 안 돼요. 10명 왔을 때 3, 4명 만족시키면 다행입니다. 나머지 대여섯 명은 그냥 눈치점 때려잡는 거. 10명에서 말도 안 해줘요. 말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낼 수는 없고 창피하니까 말해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연기도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점을 보다 보면 이 아줌마가 어떤 문제로 왔는지 눈치가 좀 떠지죠. 자식 문제인지 돈 문제인지 남편 문제인지. 그러면 대충 때리고 치고 들어가서 간을 보는 점을 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걸로 보는 거하고 신점만 보는 걸로 좀 장단점. 그래서 제가 그 단점을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공부도 하라고 했고 해서 이 공부를 한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저한테 의뢰를 해서 제가 이런 강의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점은 좋은 점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사주를 강의한다고 해서 뭐 철학자네 역술인이네 해갖고 비하하거나 음해하고 그렇게 중상모략을 하는 거는 좀 성인으로서는 어른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뭐 사회에 지탄받을 정도로 뭐 나쁜 짓을 하고 뭐 사기를 쳐먹고 사주 배워갖고 남의 뒤통수 까먹고 했으면 당연히 욕하고 매장시켜야죠. 그쵸? 그렇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사주를 본다고 해서 철학쟁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를 디스하면은 그 사람 인품이 매우 훌륭하신 걸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주팔자는 남자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부 문제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극하는 게 재물입니다. 재물복이 있냐 없냐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이 요즘에 현대사회에서는 돈복이 없으면 아주 힘들어. 돈복이 없으면 사람들이 거지같이 바뀌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꾼으로 바뀝니다. 여자들 무당들이 또 무당 얘기, 저는 무속이니까 무당하고 다 연관을 시킵니다. 무당들이 점도 못 보고 돈복도 없고 그랬을 때에 유튜브를 찍어놓고서 손님이 오는 거를 눈치점으로 때려잡아 갖고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예? 돈복이 없으니까 사기를 치는 거죠. 돈복이 있는 분들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돈이 좀 따라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도 후덕하니까 그냥 빌기만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해도 먹고는 살아요.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들고 돈복이 없고 월세 내야 되고 애들 학비 내야 되고 당장 핸드폰 값 내야 되고 핸드폰은 할부로 끄는 거 갚아야 되고 차도 할부로 산 거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그러면 정직해질 수가 있을까요? 손님이 오면 뒤통수 까는 겁니다. 뒤통수 깔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유명하게 포장해야 되잖아. 갑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연락이 왔네. 홍보해준다고 영상을 찍자고. 아싸 요즘에 유튜브 찍으면 돈 번다고 하니까 나도 유튜브 찍어보자 해갖고 유튜브 찍어서 막 나온 무당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튜브 무당들은 80% 이상 조심을 해야 된다. 라고 그거 알고서 유튜브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 위하니까 돈이 필요하면 양심이고 신이고 없어요. 그냥 사람들 오면 돈으로 보는 겁니다. 요즘 세태가 그런 세태로 바뀌기 때문에 그 점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재물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인데 여기 내가 극하는 거 수국화 이게 재물입니다. 화 그 다음에 인목 속에 여기 병화도 이것도 재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재물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가지고 있고요. 또 나를 극하는 게 이제 직업운이거든요. 관운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이게 편관인데 편관이라고 해서 토국수하는 거 관도 들어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를 생해주는 거 내가 수인데 금생수 해주거든요. 금은 수를 생해주거든요. 여기 보면 금 바로 옆에서 금생수 해주고 있죠. 이렇게 이게 엄마입니다. 엄마가 지나친 사랑과 간섭으로 인해서 이사주팔자는 조금 세졌다 강해졌다. 그러니까 여기 98년 양력으로 9월 2일생 이정원님 어머니께서는 따님을 너무 간섭은 안 하셔도 됩니다. 따님이 인성도 있고 머리가 똑똑하고 야무지기 때문에 엄마가 굳이 이야기 다 안 해도 스스로 다 알아서 헤쳐나갈 수 있는 인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는 괜찮지만 클수록 엄마가 계속 간섭을 한다면 따님이 짜증이 납니다. 성질이 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떨어져서 지내면서 가끔 보면서 지내면 엄마하고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좀 지나치게 사랑을 주고 있다. 이렇게 사주로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주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강합니다. 양팔통 사주에 양기가 센 상태에서 임수가 금생수해서 금왕지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주가 엄청 강합니다. 이 사람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어합니다. 간섭하는 거 싫어합니다. 누가 간섭부터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신경질부터 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머리가 똑똑하고 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은 알아서는 합니다. 알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알아서 하면 됐죠, 뭐. 그렇죠? 알아서 자기 일 잘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알아서 자기 일을 못할 때에 문제가 많은 겁니다. 무식하고 멍청한 사람들이 사고를 치고 사건을 치고, 무식하고 멍청한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남을 욕하고 디스하는 겁니다. 남을 욕하고 할 때도 이유를 가지고 논리에 맞게 설명하기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자기 기분에 안 맞아. 그냥 이 새끼는 기분 나빠. 말하는 게. 예? 무당들을 까는 것 같고 그냥 이 새끼 기분 나빠 해갖고 뒤집 잡아서 까면 됩니까?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대감님,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냥 무당들 깐다고 저 새끼 재수없는 새끼 해갖고 까면 안 되죠. 저는 제 나름대로 남들한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대감님도 남의 인생을 책임지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장사대감, 글문대감, 업대감, 이대감, 저대감, 글문대감, 말문대감, 대감님들 많습니다. 대감 신명상호도 많고요. 그쵸? 대감님이라고 하시면은 글문대감 학자님입니다. 학자님. 학자신을 모신 분이에요. 학자신을 모셨으면은 그만큼 인성도 학자답게, 내가 대감님을 욕했다면 욕해도 되죠. 당연히 저놈이 욕하면 나도 욕할 수 있지. 그렇지만 저는 먼저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 불량 무속인들을 알리고 하다 보니 무당들을 비하하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무당들 사기치는 무당들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존대를 하면서 사기칩니까? 아이고 보살님, 고추장 보살님, 사기 좀 치지 마세요 보살님. 왜 이렇게 사기를 치십니까? 보살님은 사기친 거 아니죠? 정당하게 받으신 거죠? 신급 그래서 5천만 원 받으신 거죠? 그래서 무당방송 나가신 거죠? 3천만 원 내고 나가신 거죠? 아이고 고추장 보살님, 그렇게 좀 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그건 아니잖아요. 현실을 비판할 때는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유 없는 사람은 거론을 안 합니다. 앞으로도 저에 대해서는 좀 욕하고 싶으면 전화로 좀 해서 욕을 하시고 따지든지, 예? 막 다짜고짜 영상에다 올리고 그렇게 하시면은 원수 맺자는 거잖아요. 서로 원수가 되면 서로 피 보는 겁니다. 그거는 성인이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서로 피를 봐야 될 때는 진짜 악당들하고 칼을 휘둘러야 되는 겁니다. 태극도령이 이 무속세계에서 악당입니까? 쓰레기입니까? 사기꾼입니까? 개새끼입니까? 없어져야 될 놈입니까? 예? 남의 신고 따먹은 놈입니까?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저를 그렇게 비하하거나 욕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중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사주가 강하기 때문에 금생수 해서 금이 강해서 이 사주가 강해졌으니까 금을 좀 다스려주고 제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금을 다스리고 제압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화극금, 불로 요거를 조금 잡아줘야 돼요. 화극금. 그래서 이 화로서 이렇게 좀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임수가 병화를 치고 자수가 오화를 치기 때문에 조금 무력한 감은 있습니다. 무력하다는 것은 힘이 약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가 여기에 있고 임목이 딱 붙었으면 딱 좋았죠. 왜냐면 목생화에서 계속 조달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게 뚝 떨어져서 이렇게 물과 화가 꽉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둥을 이루어서 다행이지만 조금 무력한 감은 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어떤 것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BMW도 아쉬운 점이 있죠. 자동차 벤츠도 아쉬운 점이 있죠. 벤틀리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 잘 만들었죠 요즘에. 그러나 까보면 아쉬운 점 살짝 나옵니다. 아쉬운 점 없는 거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훈하면은 아쉬운 점이 항상 있습니다. 탤런트 김태희 아쉬운 점 없을까요?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게 아쉬워. 있을 겁니다. 다 100% 만족하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응?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외모 잘생긴 B 아쉬운 점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만족하고 사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한두 가지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다 좋지만 이것이 조금 무력한 점이 아쉬운 점이 조금 있다. 그렇지만 다행히 이게 이제 뭐 수호신, 용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무력하지만 그래서 운을 보면은 운이 또 중요하죠. 운에서 살려주잖아요. 이렇게 사오미 화왕지절에서 살렸고 인묘진 이렇게 모광지절 화왕지절과 모광지절로 가니까 이 사주는 그냥 고속도로인 겁니다. 예?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가 뭡니까? 신호등 있습니까? 방지턱 나옵니까? 고속도로가 꾸불꾸불 갑니까? 아니죠. 직선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요즘에 핸들도 놓고 다닙니다. 핸들도 놓고 운전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국도에서 핸들 놓고 자율주행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속도까지는 자율주행 핸들을 손 안 잡고 그냥 핸드폰 보고 가도 됩니다. 옆에 있는 빵 잠깐 주워 먹어도 됩니다. 자율주행 할 때. 그런데 자율주행 단점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쇳덩어리 기계는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잠깐은 내가 필요할 때 써도 되지만 자율주행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의지해서 타게 되면 죽습니다. 자율주행 켜놓고 사고 나서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 같은 거 자율주행 있을 때 옵션에서 빼버립니다. 왜? 운전은 사람이 해야 운전하는 맛이 나지. 핸들을 놓고 운전할 정도면 운전하지 말아야죠. 물론 장거리 운행할 때 조금 편한 점은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피곤하면 그냥 휴게소 들어가서 잠깐 잠자면 되잖아요. 굳이 핸들까지 놓으면서 운전하고 가야 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자율주행이 있다고 해도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옵션에서 저는 뺍니다. 자율주행. 있어도 저는 안 씁니다. 왜? 불안해. 이 차가 갑자기 어디로 틀어질지 알아. 갑자기 급발진해서 막 붕 해갖고 막 일가족이 죽는 경우도 있고 막 다른 자동차 빡 박아갖고 미친 자동차 있잖아요. 돌아가는 자동차 있어요. 급발진 나갖고. 응? 여러분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미치는데 자율주행을 어떻게 믿습니까? 핸들 놓고 운전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해. 그 쇳덩어리 기계를 왜 믿어? 여러분들 핸드폰도 갑자기 나갈 때 있죠? 평상시에 누르는 대로 터치 잘 돼. 근데 어느 날 맛이 가면 얘가 오작동이랍니다. 그걸 버퍼링이라고 합니까? 걸립니다. 렉이라고 합니까? 렉 걸립니다. 뭔가가 걸려요. 그래서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쨌거나 사람이나 자동차나 고속도로 같은 인생이 오면은 잘 나갑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좋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약장수가 된 기분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 사람은 운은 좋습니다. 목화운으로 가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나 대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부부 문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여자가 좀 성격이 강합니다. 셉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 군인, 경찰, 형사 이런 쪽 일을 하면 좋고요.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뭔가 어떤 무리를 통솔하든지 거느린다든지 그런 직업을 가지면은 매우 적합하게 일처리를 잘 해내는 능력과 자질과 소질을 가진 아가씨입니다. 이 아가씨 멋있는 아가씨입니다. 돈복도 있지, 운도 좋지, 머리도 똑똑하지, 여기다가 얼굴까지 예쁘고 미모까지 예쁘면 일반 남자들이 뻑 갑니다. 요즘 시대에. 왜냐면 옛날 시대에 태어났으면 좀 고생도 할 수 있지만 요즘 시대에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멋있고 똑똑하고 야무지고 운 좋고 자기 일처리 잘하고 막힘없고 정직하고 그러면 멋있는 아가씨 아닙니까? 외모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행동도 예쁠 거 아닙니까?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유튜브 가짜 방송 찍어서 오는 손님 정신 나약한 사람들 기도해 준다고 손톱 발톱 빤스 갖고라고 해갖고 기도해 준다고 8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뜯어먹고 나몰라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도비를 받았는데 기도를 했느냐? 아주 가까운 측근에서 말입니다. 제보가 들어왔는데 기도를 한 거 맞느냐?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기도한다고 태국도령 당신 그렇게 해? 그렇게 가봤어? 하루만 잠깐 기도 갔다 오고 그 기도라고 했지. 그렇게 하고 저를 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 아줌마는 기도를 한 것인가 제가 궁금해서 가장 가까웠던 측근, 같이 동거동락을 했던 사람한테 제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물어봤습니다. 이 무당이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기도했다고 하는데 과연 기도한 거를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한두 번 하는 거는 같은데 기도한 적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옥순물도 가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거짓말로 살았던 것입니다. 거짓말로 기도 비용을 400만원, 500만원 또는 700만원, 1000만원 받아먹고 기도를 안 하고 퍼질러 잤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명품 차를 운영하고 운전하고 다니면서 명품 시계와 멋있는 옷을 입고 다니고 그렇게 살은 불량무당입니다. 양심을 속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돈을 그렇게 벌면은 안 되죠. 노력해서 피땀 흘린 돈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지 뿌듯한 거지. 남을 속인 걸로 거짓말로 그렇게 살면은 천벌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지옥에 당연히 떨어지죠. 이렇게 버는 돈은 독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돈 뜯긴 사람들이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결론은 뭐냐? 기도해준다고 손톱 갖고 와라, 팬티 갖고 와라, 빤스 갖고 와라, 기도해준다, 살 풀어준다, 또는 좋은 생일 찾아준다. 그 무당은 이런 사주팔자도 몰라서 생일도 찾아주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장명? 절대 못합니다. 장명하는 거, 생일 이렇게 사주팔자 푸는 거 우스운 게 아닙니다. 아무 날짜나 책발집 보고 생기복덕 보고 찾아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 운세 돌아가는 것도 운세도 모르는 사람인데 시비수, 관제수, 사구수가 터지는 운세인 줄도 모르고 태국도령한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매우 어리석은 사람인데 어떻게 무슨 다른 사람들 인생을 상담해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그분하고 인연이 안 맺은 분은 아직 안 당했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미리 그분하고 인연이 됐던 분들은 속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속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고 양심이 없고 인성이 없고 돈 욕심만 많은 사람은 남을 속여먹고서 살게 됩니다. 남을 속여먹고 피해를 주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천지신령님께서 그렇게 살으라고 가르쳤습니까? 아니죠. 그렇지만 이 무당은 왜 그렇게 살까요? 정신이 말살이 된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돈에 환장을 한 겁니다. 이 아가씨는 똑똑합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일처리 정확합니다. 도덕정신, 윤리정신. 그렇지만 성격은 조금 까칠합니다. 성격이 좀 까칠한 거는 궁합이 좋은 사람이 볼 때는 매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운도 좋습니다. 이 여자 데려가는 분 좀 로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좋게 과장한다면 로또 복권 당첨하는 거나 비슷하지 않을까. 싸워서 티격태격하는 일만 안 생기면 이런 똑똑하고 야무지고 운 좋은 여자는 빨리 데려가야 되는 겁니다. 다음 이야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